네, 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강사 컴퓨터사초이 최우성입니다. 자, 이제 엑셀 세 번째 강의로 들어왔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수직 개론 그리고 기본 함수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부분에 비해서 좀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식에서 기본 함수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물론 엑셀에서만 뭐 시험이 나오는 것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기본 함수가 나중에 액세스로도 가요. 아시겠어요? 액세스 갔을 때는 제가 별도로 함수를 설명을 안 드립니다. 단지 차이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해가시나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놓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함수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가서도 이게 쓴다고요? 액세스에 가서도 이 함수를 쓰기 때문에 액세스를 위해서라도 좀 공부를 한다. 액세스에 가면은 이제 함수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단지 엑셀과의 차이만 이제 부각을 시키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개론. 수식의 약속, 엑셀과의 약속이고 저랑 약속은 아닙니다. 자, 수식의 약속 첫 번째, 수식은 이퀄로 시작을 하더라. 이렇게요. 뭐 플러스로 시작을 하셔도 돼요. 플러스로 시작을 해도 결국 는이 붙거든요. 이퀄이. 그래서 키패드에 이제 이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걸 넣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하튼 이퀄로 시작하면 수식이다. 그리고 수식을 문자에 직접 입력할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 처리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OA라고 이렇게 딱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건 값이죠. 근데 OA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 수식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나오죠. 네임 오류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또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O에 있으면 그건 값이죠. 수식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뭐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셀에는 결과값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는 이렇게 수식을 표시하더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가끔 하시다가 알고 누른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모르고 눌러서 셀에도 결과값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식이 표시될 수도 있어요. 컨트롤하고 물결을 누르시면은 1번 왼쪽 키 옆에 있죠. 이렇게 컨트롤 물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셀에 수식이 표시됩니다. 한번 눌러 보실까요? 이렇게 저는 이제 확대 축소를 해놔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다시 컨트롤 물결을 한 번 더 눌러 주시면은 제대로 보여지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물결 원래 셀 서식 단축키가 컨트롤 1이거든요. 그 컨트롤 2를 누르다가 잘못 눌러서 컨트롤 물결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가능한 한 P연산자나 함수의 인수에는 값보다는 셀 참조 주소를 쓰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판매 금액은 단가하고 수량을 곱해서 계산하라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신 분이 있어요. 25000 곱하기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이게 곱하기인데요. 아스테리크가 이렇게 하시면도 물론 값은 나오지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수식을 따로따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좋다 이거죠. 단가 마우스로 찍고 는 하신 다음에 곱하기 판매 수량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셀 참조에 이 연산을 당한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피연산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산자의 값을 사용했고요. 셀 주소를 사용했다. 그것을 이제 수식이 셀을 참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보다 좋더라. 앞으로 이건
거의 안 쓸 거다.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또 뒤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피연산자, 연산을 당하는 애가 이렇게 셀 주소를 쓰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의 종류에는 산술연산자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반드시 숫자 값의 형태로 나오겠죠. 비교연산자, 요거 중요하죠. 이상, 이렇게 초과, 이하, 미만, 작다, 같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것은 수학에서 산수죠.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거든요. 얘가 이하. 그 다음에 같지 않다. 이런 게 키보드에 기호가 없어요. 다르다죠. 제외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해가지고 이제 풀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개를 6대 비교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비교연산자의 결과는 논리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값을 설명할 때 논리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문자열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문자결합 연산자라고 할게요. 이렇게 문자결합 연산자는 앰퍼샌드라고 읽습니다. 7번 키 위에 있죠. 이게 문자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가 아니라 이렇게요. 그러면 피연산자를 서로 결합을 시켜주더라. 이렇게죠. 이렇게 문자일 때는 큰 따옴표에서 나하고 너를 결합하면 이렇게 값이죠. 이제 여기도 값이고. 그리고 이제 참조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참조연산자. 이 참조연산자는 주로 이제 사무자동화에서는 거의 함수에 쓰인다고 보시는데 갑자기 이제 배열 수식이 나오는 바람에 주로 함수에 쓰이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배열 수식의 사용 이렇게요. 그래서 쉼표는 비연속 범위는 배열 수식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콜론만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 범위라는 것을 어떤 말인가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까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산식 보충 또는 연습으로 한번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연산자죠. 2하고 2를 더하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수식을 복사하는데 이따 말씀 더 드릴 거예요. 얇은 십자가가 됐을 때 오른쪽 귀퉁이 하단부에서 이때 왼쪽 단추를 누르고 쭉 이렇게 끄는 것을 우리가 수식을 복사한다 또는 수식을 채우기 엔들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 빼기도 한번 해보시고 곱하기도 한번 해보시고 엑셀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되는데 엑셀의 초보자들은 그래도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이상, 초과, 이하, 미만. 초과는 우리말로 크다. 미만은 우리말로 작다, 같다, 같지 않다, 다르다, 제외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A10이 B1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날짜에서는요, 주의할 게 뭐냐면 날짜 데이터에서는 이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7월 5일 이후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전에 보자. 그래서 이전은 그날을 포함해서 날짜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하하고 똑같고요. 이후는 그날을 포함해서 날짜가 커지기 때문에 이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에는 이후하고 이전이라는 표현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상과 이하라는 연산자를 쓰자. 그 다음에 문자결합 연산자는 보시면 이렇게 나하고 너를 합쳐서 또 우리라는 단어를 또 합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산자 주위에 피연산자 두 개 이렇게 뭐 이 원리는 크게 뭐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연산자가 3개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나, 너, 우리 없는 단어는 이제 큰 따옴표로 직접 입력을 하자. 근데 나 더하기 너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건. 그죠? 그래서 산술연산자는 피연산자가 숫자로 오고요. 비교연산자는 피연산자가 숫자가 와도 되고요. 문자하고도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어서 잘 안 쓰지만은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를 제가 삽입을 해서 하나 이거 넣어줘야겠다. A하고요. 그 다음에 Z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해서 가하고 하. 이제 이게 문자하고도 대소 비교가 되는 이유는요. 이 코드가 딱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각 문자에 해당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를 이제 우리가 아스키 값이라고 하는데 그 코드의 대소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죠? 한 번 더. A가 작다 Z보다.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후 겐들하고 이렇게 하면 가가 하보다 원래 코드 값이 작아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딱 보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것만 여기 갖다가 그대로 서식만 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좀 아시겠습니까? 요거요. 요 부분을 좀 잘 좀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if 갈 때 겁나게 편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건 아셔야겠죠. 문자하고 문자끼리는 비교가 돼도 문자하고 숫자끼리는 대소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허무맹랑하다는 거죠. 가가 100보다 크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true가 나오든 false가 나오든 얘는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하고 문자는 대소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피연산자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 연산자는 몇 가지 하나 더 써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설명할 게 많아서 또 추가를 좀 했습니다. 피연산자는 형식이 반드시 동일하다. 문자결합 연산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자결합 연산자를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샘플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인데 요것들을 따로따로 연결을 시켜야 될 때 그때 이런 수식들을 써주시면은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너 찍고 앰퍼샌드 찍고 앰퍼샌드 찍고 앰퍼샌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가끔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또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띄어쓰기는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바를 뭐 50번 눌러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 돼요. 연산자하고 셀 주소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의미가 없거든요. 보기 좋게 해주려고 여기도 띈 거고 그래서 어떻게 띱니까? 그러면 큰 따옴표를 열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띄려면 2번 누르시고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그것도 문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결합을 시키는데 한 칸 띄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 좀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 콜론을 좀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콜론 기울어지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이렇게 자꾸 수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좀 보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하튼 없는 문자는 큰 따옴표로 직접 입력하자. 띄어쓰기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참조연산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참조연산자 콜론이 이게 셀 주소 사이에 오게 되면 연속범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속범위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럼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더하라 그러시면 는 하시고요. 찍고 더하기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천만 다행이죠. 뭐가 다행이냐? 12개만 있어서 그렇지 한 500개 있었으면 500번을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식인데, 그래서 이제 함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제 함수는 equal로 함수도 시작하고요. 함수의 이름을 쓰고 가로 열고 그 안에 재료 인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뒤에 가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합을 구해라 그러면은 sum는 하시고 su 하신 다음에 함수가 나오면 선택을 하고 마우스나 키보드로, 그리고 키보드의 탭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채워지죠. 반토막까지. 그런 다음에 열십자 화살표, 넓은 열십자 화살표가 됐을 때 셀블록 잡듯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콜론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B37부터 B48까지 빠짐없이 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500개가 오든지 600개가 오든지, 더 빨리 잡는 방법도 있어요. 참고로 위에 거 찍고 연속오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방향키 아래를 탁 치면 마지막 값을 인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앰퍼샌드로 결합을 시켜라 그러면 항상 함수가 끝나는 곳에 앰퍼샌드는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작살 나는 거고, 가로 닫고 앰퍼샌드에서 이렇게 문자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죠. 이게 연산자인데 아무래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보다 생소해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함수 끝나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자 처리가 돼서 왼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연속 범위도 있지만 비연속 범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연속 범위는 이제 어떻게 하냐? 참고로 아세요, 이건. 는 하시고요. sum 하신 다음에 이 홀수월만 더하겠다 그러면 찍고 쉼표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무식하게 보고 찍어서 그 합격하신 분도 있었어요. 모 사이트에서 이걸 좀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함수가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편법으로 하시면 이제 안 되고요. 이제 그렇게 편법으로 할 때는 나중에 검토하실 때 따로 쓰지 말고 누르고 컨트롤 이렇게 누르면 떨어진 범위잖아요. 그러면 약식 계산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걸 보고 내가 제대로 구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세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써드리면 되겠네. 피연산자는 반드시 형식이 동일해야 한다. 이렇게요. 문자하고 문자는 비교가 돼도 문자 숫자는 비교가 안 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if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는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요. 일단 함수는 역할을 좀, 용도죠, 용도. 그 함수의 용도를 좀 아시고, 그리고 그 함수 안에 넣어주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굳이 함수 안 해도 되겠지만, 순위를 구하든지, 루트를 구하든지, 추출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구할 때 재료가 바로 인수라고 하고요. 그 재료를 숫자를 넣어주는지, 문자를 넣어주는지, 또는 날짜 시간을 넣어주는지, 엑셀에서는 날짜 시간을 숫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또는 논리를 넣어주는지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좀 알고 사용을 하자 그 말이죠. 아무래도 아까 배웠던 썸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2주의 문자가 오겠죠. 숫자 2주의 인수가 죄송합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역할, 두 번째는 인수의 쓰임새나 용도, 인수의 쓰임새, 타입 그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가 이제 어떻게 쓰용되는가도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함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함수도 는으로 시작하고요. 애석하게도 함수의 이름이 다 영어네요. 근데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고 인수가 못 도망가게 이렇게 인수를 써주는 거예요. 인수는 최소 0개에서 최대 255개고 인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쉼표로 구분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그것을 함수의 표기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없는 함수는 today라는 함수거든요. 이것은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는 오늘 날짜 표시하는 함수, 인수가 없는 함수다. left는 이제 특정 셀로부터 또는 셀 값으로부터 왼쪽부터 글자 수만큼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 퍼스트에서 두 글자 가져가라 하니까 이제 기사가 되는 거고 이런 거 이제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저거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if 함수를 이렇게 배우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그 함수의 용도를 일단 알자. 그리고 인수 용도를 알아야 인수가 숫자가 오는지 문자가 오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레프트 같은 경우는 추출할 글자 수인데 여기다 문자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인수의 타입, 종류에는 뭐 크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숫자 문자도 있겠지만 이렇게 셀 주소가 오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연속 범위, 비연속 범위는 좀 잘 안 다루고 거의 안 다룰 거고 또 산술 연산자가 함수의 인수로도 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비교 연산자가 함수의 인수로 비교 연산식이라고 하죠. 또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중첩 함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수들은 숫자 값이나 문자 값 이거 거의 무시하셔도 되고 이제 비연속 셀 주소, 셀 참조도 무시하셔도 되고 연속이나 산술 연산식이나 비교 연산식 또는 또 다른 함수가 인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숫자 문자를 구분하기보다는 인수의 쓰임새에 좀 포커스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더 함수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이죠.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은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라. 그러면 는 하시고요. 단가 곱하기 수량을 했죠. 판매 금액이 이렇게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P 연산자의 값을 사용했어요. 복사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컨트롤 C에서 블록을 잡으시고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우기 핸들 얇은 십자가 귀퉁이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값을 사용하게 되면 셀 주소가 변하지가 않은데요. 값이 변하지가 않죠. 근데 셀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셀 주소가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P 연산자의 셀 주소를 좀 써주십사 그런 거죠. 는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식을 복사할 때는 채우기 핸들 금방 했던 얇은 십자가 귀퉁이에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동이 돼버립니다. 열십자 화살표는 이렇게 하는 것. 또 마우스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블록을 잡고 컨트롤 V 해도 돼요. 이 복사해서 붙이기 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중간에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는 셀이 나와서 채우기 핸들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복사를 하시는 게 더 좋죠. 복사, 붙이기. 이렇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도 셀 주소가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수식 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연습을 좀 시켜보려고 제가, 예. 요거는 연사식 연습, 그러니까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 개론은 끝났고요. 예, 셀 참조 주소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셀 참조 주소가 많이들 어려워라 하시는 부분이고, 엑셀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수식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다가요, 는 하시고, 10, 이거는 값이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면은요, 예, 요 셀 주소가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B51이었는데 값은 안 변하지만 이렇게 하면 52로 한 번 더 끌면은 이제 53, 54가 되겠죠. 예, 그래서 채우기 핸들 할 때 이렇게 변화가 되는 주소가 일반적으로 이 상태를 우리가 상대 참조 주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 주소를 쓰게 되면 셀 주소가 자동으로 변하니까 수식을 한 번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끌면은 이제 옆으로 끌게 되면 열 증가 방향이라고 해서요. B가 C로, C가 D로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수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라는 요걸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요, 이제 F4를 눌러버리면 셀 주소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할까요? 지우고 10 더하기 찍고 F4를 누르면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걸 절대 참조라고 하거든요. 절대만 좀 외워두시면 돼요. 혼합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셀 주소가 고정이 돼서 안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안 변하죠? 그러면 옆으로 해도 안 변하냐? 안 변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셀 주소를 쓸 때는 이렇게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증가하는 주소가 있는 반면 그것을 상대라고 하죠. 근데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증가를 양쪽으로 안 하는 것도 있더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절대 참조다. 달러가 셀 주소의 앞에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달러가 붙는 이유는 이제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믿거나 말거나.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 길을 가고 있어요. 두 명이 보면 여기 많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앞을 보고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돈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이렇게. 근데 이제 뒷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쪽팔려서 다리로 탁 밟고 멈춰 있죠. 그래서 이 달러가 붙어 있으면 돈을 밟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돈이 만약에 여기에 10,000원짜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1번은 못 죽고 2번이 죽겠죠. 왜? 뒤통수에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달러가 앞에 붙어요. 그것만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서브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가끔 F4를 이용을 안 하고 직접 쓸 때 이렇게 써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범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A, 달러 6, 땡땡, 달러 A 이것도 두 개를 블록을 잡고 F4를 눌러도 됩니다. 한꺼번에 입력해도 되고 10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참조다. 그러면 고정이 되더라. 그래서 고정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주소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위에 있는 부분 여기는 상대 주소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상대 참조, 원래 정석은 참조라고까지 쓰는 건데 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게 행 증가 방향이고요. 이렇게 끌면 이게 이제 열 증가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무자동화에서는 요 방향도 필요하고 또 요 방향도 옆으로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도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식들은 보통 아래로 끌고 밑에 있는 수식들은 또 옆으로 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조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가끔은 양식이 변하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달러를 단축키를 이용해서 F4를 여기다 조금 써줄까요?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얘하고 얘를 더할 거예요. 얘하고 얘. 또 얘하고 얘를 더할 겁니다. 그걸 여기다 표시해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삽질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채우기 핸들하면 C19가 20으로 바뀌고 D19도 D20으로 바뀌는데 원래 빈 셀이 계산에 참여하면요. 여기가 0으로 산술연산식에는 0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변하지가 않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걸 해봐라. 얘는 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얘는 고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입력하고 F4를 눌러서 달러를 앞에다가 두 개를 붙이는 절대참조를 해주시면은 셀 주소가 증가하지 않게 되겠다. 자, 만약에 절대라는 개념을 모르신 분들은 물론 값을 써도 되겠지만 데이터가 500개가 있어요. 그럼 500번을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절대를 아시는 분은 고정해서 채우기 핸들을 하니까 절대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 이해 가시나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라. 그러면 이자율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물론 여기 복사해 놓으면 뭐 의미는 없겠지만 그럴 때도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원금 곱하기 이자율 F4.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그럼 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될 필요가 있다. 양식에 따라서 고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채우기 핸들을 하지 않을 때는 뭐 절대 상대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채우기 핸들 하는 것 자체 때문에 복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자율은 그대로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H, G, F는 변해도 C37은 안 변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예, 개인의 득표수를 전체 득표수로 해서 득표율 또는 점유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득표수 나누기 전체 합인데 얘들은 변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밑에 내려가면 안 되죠. 빈셀이 참여하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삽질을 해버리면 이렇게 계산이 나와버리니까 이 디비전 0은 0으로 나눴다 그 말이에요. 빈셀이 산술연산식에 참여하면 0이기 때문에 이게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제가 삽질했구나. 절대참조 안 했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더블 클릭을 해서 색깔로 셀 주소가 나오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하신 다음에 다음 문제를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셀 참조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셀 참조가 끝나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요거 더하라. 그러면 는 찍고 더하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수식이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요. 안 찍어져요. 커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는 아래를 찍고 방향키를 위로 해준 직접 타자를 쳐도 되고 위를 찍고 방향키 아래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인터페이스 연습을 좀 해보세요. 평균은 합계가 없다고 가정을 따로따로 할게요. 이렇게 가로를 해줘야겠죠. 연산자 우선순위가 곱하기나 나누기가 플러스나 빼기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3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해보셔라. 여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한번 힘들게 연산식이니까 이렇게
이런 거 쓰면은 이제 감점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수식 쓰면 안 돼요. 썸이라는 함수를 배우면 이제 썸을 쓰셔야지. 안 됩니다. 절대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채우기 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 옆으로도 한번 해보시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이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런 것도 채우기 핸들로 연습하는 거. 끌면은 이동이 되니까 열십자 화살표에서는 작살나는 거고,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시고, 셀 참조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일당 곱하기 근무일수인데, 일당이 35,000원이면 너무 싸죠. 이제 8만원으로 좀 바꿀게요. 일당 찍었는데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작살 나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셀 주소가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라도 수식을 편집하는 상태 F2를 누르든지 열십자 화살표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요. 찍고 F4를 이렇게 눌러서 수식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F2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실 분은 마우스 좋은 사람들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절대 개념을 좀 아시겠죠? 여기서도 요건 수식 때문에 제가 판매율이 할인율이 12%면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말이 더 어려운데 12%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할인된 판매가는 인하죠. 인하된 건 얼마냐 이렇게 할인 판매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할인 판매 금액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좀 애매하네요. 여하튼 이렇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에서 판매값 곱하기 할인율만큼 빼주면은 내가 박앤세일을 12% 한다 그 말이에요. 세일을. 그러니까 결국 88%를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공통인수가 돼서 이렇게 판매가 곱하기 1 할인율을 해도 이게 할인 금액이 되는 거예요. 할인 금액. 할인 판매가라고 하지 말고 할인 금액. 이렇게 바꿀게요.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할인된 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가에서 할인율. 할인 금액? 그것도 안 되네. 아무튼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할인 판매가. 그러니까 제가 3,700원에 떼어서 장사가 더럽게 안 돼서 3,256원에 팔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F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F4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3,256원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챙겨서 드릴게요.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점유율은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율, 이것도 일종의 점유율이에요. 각각의 판매량을 전체 판매 대수로 나눠주시는 거죠. 이때 절대 참조. 이런 거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판매 가격, 이것도. 자, 판매율이, 그러니까, 15,000원에 떼었으면 15,000원에 팔면 이거 땅 파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20% 먹겠다. 그게 1.2배하고 120%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곱하기 100하니까 1.2에 1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참조로 해서 판매 가격을 이렇게 더 받겠다 하면 130 누르면 또 바뀌니까. 자,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연습할 때 이렇게 하세요. 조금 초보자들은 이걸 지우지 말고 여기를 참조해서 여기부터 하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하시고 조금 나는 좀 하겠다 그러면 지우시고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이 얘를 지우면 이렇게 사라지게 제가 해놨거든요. 프로그램적으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누적합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누적합계가 과거에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누적합이라는 건 뭐냐? 첫날에는 또는 첫 월에는 그냥 그대로 150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하고 전날 걸 누적을 시켜서 합이 나와야 되니까 350이 나오고, 세 번째는 요렇게, 네 번째는 요렇게, 다섯 번째는 요렇게 해서 값이 하나하나씩 증가한 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구해놓은 건데, 이렇게요. 예, 350, 350에다가 150 더하니까 500, 500에다가 300, 800, 190, 99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누적합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절대하고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되는데, 일단 누적합이니까 썸을 써야겠죠. 썸을 쓰시고요. 첫 번째 셀을 찍고, 예,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만 땡땡이 나오고 하나만 찍으면 땡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타자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콜론을 쓰게 되면 제가 이렇게 뒤에까지 나와요. 그때 가로를 닫고 앞에만 찍고 이것을 F4로 해주시면은, 아시겠어요? F4로 해주시면은 요게 바로 누적합 공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끌어볼게요. 자,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하나만 끌어보겠습니다. 얘는 안 변하죠. 근데 얘는 C4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합이 되는 거고, 한 번 더 끌면은 C5가 되는 거죠. 여기는 안 변하니까. 그래서 고정되고 계속 한 칸씩 늘어가는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누적합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렬해도 나중에 뒤집어지지 않죠. 여기에 이건 이제 수식이 셀 주소가 변하는 게 맞냐 하는 오류를 점검해봐라는 오류 표시인데요. 맞으면 그대로 넘어가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누적합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는 썸 하시고, 여기를 찍고 콜론을 같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가로를 안 닫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F4를 눌러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다시요. 썸 찍고 콜론을 직접 입력하고 가로를 닫고 이제 F 커서를 찍고 앞에 부분만 F4. 이게 누적합. 이렇게요.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자, 절대참조 앞에는 쓰고 뒤에는 상대참조를 쓰면은 앞에는 고정되고 한 칸씩 틈틈이 늘어나겠다. 그래서 이 누적합 공식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적합이 한 열에는 나올 때는 이렇게 직접 타자를 콜론을 쳐야 되지만요. 두 열이면은 오히려 편합니다. 한번 보세요. 썸 하시고 이렇게 잡고요. 가로를 닫고 자동으로 쳐지잖아요. 앞에만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고정하게 되면 첫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2, 33이니까 두 번째 범위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고, 네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좋죠. 그래서 두 열에 대한 누적합도 7, 여기 더하면 10이니까 17, 여기 두 개 더하면 17에다가 24, 26이 되겠네요. 이렇게 두 열에 대한 누적합도 또 세 열도 마찬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편해요. 이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이렇게. 제가 직접 타자를 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연산식이나 기본적인 수식 개론은 끝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좀 길어지게 되면 제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눌 거고, 함수가 안 길어지면은 이제 한 파트로 끊어서 할 건데, 아무래도 좀 길어진다 싶으면 함수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수식 개론하고
기본 함수들을 따로 분리를 좀 해서 강의를 올려보도록 하고요. 안 되면은 짧으면 한 번에 근데 아마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 개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